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3일 토요경마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성이 빡빡합니다. 뭐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또 추석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도 풀게이트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느낌상으로는 뭐 월말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혼전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제 스타일에 맞는 경주들이 좀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좋은 성적으로 또 큰 배당으로 여러분께 좀 보답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요일날 5경주였었죠. UCC 추천경주에서 푸른 질주를 노리고 가서 감격의 순간에 15.4배 적중을 해냈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7경주, 9경주 뭐 추천경주였었는데 역시 엠파이어 킹덤의 황홀한 질주 7배 주력 한 방에, 또 구경도 스트롱샤인의 리얼 걸치 스트롱샤인을 노려갔죠. 역시 9배짜리 주력 한 방이었고, 일요일날 1경주 같은 경우는 뭐 판타스틱 퀸의 MJ 캡틴 7.3배짜리 받치기 없는 단통 막권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뭐 워낙에 혼전도가 많고 또 능력마들이 매세고 몰려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조 자체는 중고배당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경마이다,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8경주, 2, 5, 8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이 2번 8도대로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가죠. 여기 5번마 베스트 메이드, 1번마 스페셜 드림, 3번마 샤프 케이렌, 외곽에 오제 확답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2번마 8도대로는 강추입니다. 지난번에 뭐 워낙에 많이 보여줬어요.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밀려서 후미권으로 빠졌다가 또 막판에 다시 올라오면서 뭐 끈끈한 탄력까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행까지 가능한 그런 상이에요. 거기다가 뭐 문세영 기술하면 2번 8도대로는 이번 경주 강추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후자권에서는 네와필이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그래도 5번마 베스트 메이드의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뭐 훈련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문제는 뭐 훈련도 잘해서 컨디션이 올라온 것도 뭐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만 경주 거리가 1000m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베스트 메이드는 최근에 사차게 머물면서 조금 그 1300에 대한 거리적 부담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1000m입니다. 뭐 선의권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 5번이 대끼리로 형성이 될 텐데 이번 경기는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다. 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경주죠.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배당판은 역시 6번마 칼리오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7번마 무사, 9번 청담 퀸즈, 11번마 올 오브미, 또 안쪽에 3번 스털링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6번마 칼리오페는 상당히 센 마필이에요. 뭐 걸음빨도 그렇고 혈통도 그렇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주행 검사 때 그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만에 하나 이제 선행을 못 갔을, 제가 볼 때 선행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기본 능력은 칼리오페가 굉장히 발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칼리오페는 인기 1위 마필인데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뭐 7번 무사, 또 9번 청담 퀸즈 이런 마필들도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칼리오페보다도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아니면 칼리오페가 선을 가면 그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뭐 기본 잠재력 또 조숙형 혈통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데뷔년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을 노려갑니다. 칼리오페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짭짤한 배당 제대로 맞춰 먹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에요. 배당판은 3번마 챔피언 골드, 10번마 시스프마 위너 두 마필이 대끼리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8번마 지공질주, 7번마 뷰티풀 아시아, 12번마
야호, 월드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챔피언 골드 같은 경우는 안주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부담이 되는 마필이에요. 물론 뭐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끄는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사실 메리트는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10번마 시스프마 위너가 뭐 1300이라면 훨씬 더 능력 발휘를 해내기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1700에서도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뭐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1300이라면 뭐 10번마 시스프마 위너가 그래도 인기 1위 마필로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관심이 가는 마필은 외곽의 12번마 야후 월드스타예요. 야후 월드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뭐 1300을 뛰었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힘이 최근에 계속 붙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1000m보다는 역시 적절히 힘을 쓸 수 있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뭐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편성이 워낙 약해요.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야후 월드스타가 강선위권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워낙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컨디션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막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1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 변수가 정말 크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기본 능력은 사실 센 말들은 아니에요. 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 대결인데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또 변수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판은 1번마 퍼스트 러너 중심으로 5번마 모어러치, 6번마 동사가득, 8번 스마트 캠프, 7번 스틸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퍼스트 러너는 지난번 선행을 갔어요. 뭐 1700에서 3차하게 머물렀기 때문에 인기 1인데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퍼스널도 거리는 안 나와요. 길게. 근데 지난번 1700의 선행도 5줄의 영향을 많이 보면서 3착을 버텨냈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역시 8번 스마트 캠프가 공백기를 거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캠프도 앞에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스트 러너가 선행을 과연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더라도 힘을 써야 되고 쓰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1700은 정말 메리트가 없는 마필이고 스마트 캠프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스마트 캠프라는 마필도 역시 거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로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7번 스틸러예요. 액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인데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이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훈련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1700이라면 스틸러가 충분히 그 파워풀한 걸음으로 입상을 노려볼 수도 있는 워낙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고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1700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그 허점을 7번 스틸러가 충분히 밀어붙이면서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7번 스틸러를 가장 간식권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방랑규의 오늘 두 번째 주청연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 국산마 5군의 1000m이기 때문에 그 발빠른 산행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고 또 하나는 그 대부분 상승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승문전을 갖는 마필들이 지금 배당판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정말로 옥석을 잘 갈아야죠. 선행 싸움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 선행을 못 갔을 때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 이번 경주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믿음도는 강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4번마 말라카스 안쪽에 1번마 위닝윈 5번마 야호 스토론캣 뭐 9번마 에버 A1 또 11번마 더미로 붙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아무래도 뭐 1번 4번 5번 다 승문전을 갖는 그런 마필들이고 다 모두 공이 선행을 가면서 지난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이 세 마필 중에 선행을 한 마필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 못 가는 마필들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주냐. 그럼 선행을 가는 마필은 과연 입상을 지켜낼 수 있겠냐.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수가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또 전개적으로 충분히 선입권에서 따라가도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정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5번마 라오네 앨리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안쪽 1번 동틀대, 3번마 천하제왕, 3번마 스카이빅, 8번마 마음껏 달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자, 이 라오네 앨리스는 뭐 기본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마필이 맞습니다. 뭐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승무전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게 좀 걸립니다. 뭐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을 물론 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이 아니면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렇지만 1000m였어요. 그거는. 따라서 라오네 앨리스가 승군전에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본 능력이 센 마필이기 때문에 빼고 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라오네 앨리스가 1300에 대한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큰 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동틀대나 천하제왕, 마음껏 달려 스카이빅, 사실 뭐 능력은 또 사이즈는 또 다 드러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려가야 되는 마필은 9번만 마이티 만보예요. 마이티 만보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이게 1300인데 은근히 페이스가 조금 앞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라오네 앨리스, 마희망, 스마트지프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개적으로 마이티 만보가 충분히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한 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10주만이 나왔는데 컨디션 좋아요. 부담 중량도 1.5가 빠졌고 지난번 승군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전에 6월 11일 날 경기를 보면 그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근성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마이티 만보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정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뭐 이번 경주 충분히 마이티 만보의 선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혼전도가 있죠. 배당판은 안쪽에 3번 오케이킨, 2번마 즐거운 남성 이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7번 클레이스삭, 8번 샤커글로리 또 11번 대성 루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오케이킨 같은 경우는 뭐 데뷔 이후에 연투를 해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좀 있고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케이킨도 장담을 못합니다. 안쪽에 뭐 우승 디자인, 즐거운 남성 다 발이 빠른 그런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오케이킨이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자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너무 오케이킨의 과신한 배팅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즐거운 남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3차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즐거운 남성도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3차이라는 게 이번 경주는 과연 또 선에 갈 수 있겠느냐. 물론 따라가도 그 전에 이제 입상을 했었던 전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선행을 가서 덜미가 잡혔다는 거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죠. 따라서 이번 경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은 8번 샤커글로리예요. 샤커글로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따라가는 마필이고 또 앞선에 안쪽에 있는 안쪽 게이트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선행 싸움을 펼칠 가능성도 있고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힘이 좋은 8번 샤커글로리의 막판 한 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앞에 가는 마필보다는 역시 힘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샤커글로리가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지니고 있고 10번마 퍼스티지라는 마필도 역시 뭐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0번마 퍼스티지의 입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이 8경주는 정말 능력 마필들이 대거 몰려나왔습니다. 정말 뭐 고가의 마필도 그렇고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또 약간 절묘한 그런 느낌인데, 배당판은 뭐 워낙 고가에 도입이 된 11번 스카이베이, 또 7번 청담 타이거, 10번마 청담 제왕, 또 12번마 플라잉 보스, 안쪽에 판타스틱 콤비,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청담 타이거나 스카이베이 뭐 주력 마필로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뭐 두 마필 모두 스피드도 나오고 뚝심도 가지고 있고 장래성도 상당히 밝은 그런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게 7번, 11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은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해 본다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7번, 11번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필을 제가 노리고 하냐? 경주 적응력이 문제예요. 앞으로 뭐 장래성 1군까지 간다 이렇게 보장은 못하지만 조숙형 혈통에 빠른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주 적응이나 단거리 하유근에서는 기본 능력은 청담 타이거나 스카이베이에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경주 적응은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마필을 노려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마필이 선행까지 갈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인기들은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역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죠. 안쪽에 1번마 금곡성, 4번마 필라니케, 9번 슈퍼캡틴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릴 테고요. 안쪽에 2번 모네플라잉, 또 8번마 바이칼 전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약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금곡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뭐 급시 후에 8마신 좀 힘겹게 여력 없이 입상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9번 슈퍼캡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이 외곽 게이트인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슈퍼캡틴도 전개적 메리트에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필라니케가 그래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김효정 기수가 과연 연투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역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배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서는 저는 12번마 파이어볼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 15주 만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지난번 경주랑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앞선이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12번 파이어볼이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힘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거기 이찬호 기수의 기승이라면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위권에서 지난번에는 그 대기로 팔렸는데 당시에 김동수 기수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인기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페이스가 되면서 자멸했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라면 뭐 스무스하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죠. 선위권에서 스무스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이런 점에서 12번 파이어볼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를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 송황강자, 11번마 티즈글리, 8번마 한양의 질주, 2번마 세라킹, 6번 롱웨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경주가 좀 지저분해요. 사실 뭐 충만은 없습니다. 4번마 송황강자 같은 경우도 최근 두 차례 선행을 가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번 경주는 송황강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7월 16일 같은 경우도 늑발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안쪽을 파고들면서 선행을 가면서 버텨냈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안쪽에 이번 세라킹이 있어요. 세라킹도 발주가 굉장히 그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입니다. 따라서 세라킹을 넘어서 송황강자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부담 중량이 3.5가 지금 늘어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버티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 어쩌면 세라킹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기 1위의 송황강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8번 한양의 질주도 지난 데뷔전 때 막판에 날라오면서 뭐 탄력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경주거리가 1,400은 늘어났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날라오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게 좀 걸려요. 뭐 편성은 강하지 않고 또 지난번보다 컨디션은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1,400이라면 이게 1,200이라면 한양의 질주가 대가리입니다. 근데 1,400이기 때문에 한양의 질주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티지글리가 이번 경주는 찬스라고 봅니다.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뭐 충분히 티지글리가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페로비치 기수가 뭐 2주 동안 정말 칼을 갈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1번마 티지글리가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의외로 안쪽에 2번 세라킹이 좀 더 수월하게 선을 간다면 이 세라킹은 계속해서 지금 선행을 가는 과정이 깔끔하게 간 적이 없어요. 6월 17일 날도 정말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정말 그 선행 경합을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무리하게 선행을 가다 보니까 역시 막판에 덜미가 잡혔는데 의외로 송황강자가 발주가 게이트달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송황강자가. 그랬을 경우에 세라킹이 톡 하고 튀어나가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선행을 가버리면 막판까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송황강자, 한양의 질주, 세라킹, 티지글리 또 5번 롱웨이 이런 인기 마필 접전 경주이긴 한데 11번, 2번 막권도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불안 요소가 많은 인기 말들이 좀 있죠. 12번 건빛강자 기본 능력은 뭐 되는 마필이고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는 않은 마필이죠. 다만 14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점 따라서 어떤 컨디션으로 당일날 모습을 드러낼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 5번만 강성대국은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데려가야 돼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조규왕도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온 마필이고 또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강성대국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강성대국 선전이 기대되고 그 밖에 2번마 금화제우스, 3번마 가이아 썬더, 11번마 플래시투고 요 세 마필은 공이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되는 마필들이에요. 금화제우스는 역시 승군전인데 1700 불안하고 가이아 썬더도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페이에서 잘 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1700이라는 중거리에서는 인기에 부합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사실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플래시스 투고도 1700은 역시 불안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게 12번 건빛강자가 컨디션만 좋다리면 이게 5번 12번의 대길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변수가 있다면 2번, 3번, 5, 11번 이런 마필들이 아니라 10번만 체이싱 달러즈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체이싱 달러즈라는 마필도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조규왕도를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편성이 일단 강하지 않고 힘이 좋은 체이싱 달러즈 입장에서는 인기 마필들이 1700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700이라면 체이싱 달러즈의 막판 한 발도 가능하다. 일단 배당이 나온다면 10번만 체이싱 달러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2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6번마 챔피언킹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죠. 9번마 컨저버티브, 4번마 모니트랙, 5번 진명깃발, 8번 볼트사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챔피언킹 같은 경우는 뭐 조교는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어요.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선행권에서 움직여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일단 챔피언킹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안쪽에 이번 에클레 휴머와 선행 경합을 한다거나 페이스를 너무 빨리 가져가다 보면 조금 불안 요소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배팅에 추로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은 9번 컨저버티브예요. 컨저버티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700에서 뭐 입상도 차지했고 최근에 조금 컨디션 난조와 맞물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원래 이 컨저버티브가 또 거리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는 1400입니다. 모처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400으로 내려왔죠. 물론 지난 2월달, 4월달 1700에서의 그 입상은 뭐 상승세 또 컨디션이 좋았을 때 얘기고 또 이번 경주는 역시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난번에도 2달 만에 나오면서 공백기를 좀 거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졌고 적정거리 1400이라면 컨저버티브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 또 한도의 관심 마필은 4번 머니트랙인데 28주, 26주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컨디션은 의외로 좋습니다. 따라서 기본 사이즈는 뭐 머니트랙도 대고 남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 9번, 6번, 9번, 4번 세 마필 싸움으로 저는 봅니다. 진명깃발이나 볼트사인도 뭐 가능성은 열려있긴 합니다만 사이즈는 4번, 6번, 9번보다는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3파전인데 이게 챔피언킹이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9번, 4번 막권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챔피언킹, 컨저버티브, 머니트랙 그 중에서 배팅의 중심은 9번 컨저버티브를 놓고 9번, 4번 또는 9번, 6번 이런 승부를 봐야 되는 마지막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